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 내게는 별 의미 없는 일에 매진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혹은 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주는 일에 시간을 써야겠죠. 단지 타인에게 증명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삶이라는 너무 슬프고 덫이 없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자,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듣고 왔습니다. 강은영님, 첫 곡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역시 추억을 소환하는 예전 노래가 좋네요. 힘든 하루였는데 잠시나마 쉬어봅니다. 옹디 반가워요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1006님, 봄날입니다. 산책하다가 봄꽃 중에 제일 좋아하는 목련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옹디도 옹양이님들도 소소한 일상에 작은 행복들 찾아보세요 하면서 손수 사진도 찍어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꽃이 진짜 예쁘네요. 베이지색이야. 예쁘다 예뻐.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청취율 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 받으시면 허지웅쇼 이야기 잘 부탁드릴 거고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꽃 구경하기 참 좋은 날인데 맞아.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폐쇄가 됐었죠. 예. 그래서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드디어 개방하고요. 개방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벚꽃길 보행로 개방 시간은 조금 달라요. 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부지방의 벚꽃은 이번 주 내에 절정을 맞는다고 하니까 예. 늦기 전에 마스크 단단히 쓰시고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훌륭한 문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문자. 5372님께서 어제 처음으로 청취율 설문조사를 받아서 허지웅 쇼가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잘한 거 맞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5372님, 우기우기 이상홍님이라고. 우기우기 이상홍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안 오지? 뭐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청취율 전화. 왜 저한테는 안 오죠? 이거 뭐 잘 안 가더라고. 아니 진짜 어떤 분이 저 어제도 집에 가면 세팅 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허지웅 씨 처음 생겼을 때부터 들었던 분이라고 왜 나한테는 안 오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웅냥이 분이. 그래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인격권 민법의 명문화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기분 나쁘다라고 말 말고는 좀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보통은 꼭 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나 인격권 침해당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요? 법으로 명문화되는 내용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된 걸 텐데 맞아요.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정부가 민법에 인격권이라는 법의 조항을 써놓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 입법 예고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등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민법 제3조 2의 1항을 신설을 하고요.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풀자면 인격 모독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이때까지 법에 없었던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겹치지 않나?
겹치기도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직장 내의 괴롭힘 이런 것들은 모욕죄나 인격 모독 뭐 이런 걸로 간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판례로만 보호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보호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직장 내의 갑질이라든지 악성 댓글이라든지 나 좀 상처받은 것 같은데 이거 법으로 안 되나? 이렇게 어중간했던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겠다고 인격권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법으로 명시를 하겠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일단 입법 예고 상태라서 그렇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해외 사례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은 거를 법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이거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그래요.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웅디처럼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해요. 예.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이거 언론의 입 자체를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나오는데 예.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법인의 인격권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들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인격권이라는 거를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만 웅디가 말했는 것처럼 지금은 입법 예고잖아요. 그래서 법을 고치자라고 예고를 한 것뿐이라서 또 여러 절차를 거치고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진짜 법으로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애매한 일입니다. 모욕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그럼요.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는 누구나 있는 건데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한다라는 게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경쟁해서 뭐가 더 나은 가치로 그렇죠. 규정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입법 예고니까 뭐 두고 보죠. 뭐. 맞아요. 자,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눈이 동그래지는 소식입니다. 아이언맨처럼 사람을 구조한다라는 제목인데요. 뭐지?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 보면은 아이언맨 수트 입고 주인공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막 극적으로 구하고 이런 멋진 장면 막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언맨이 나왔나요? 아이언맨이 나온 건 아니고 지난달 26일에 영국 구조단체인 그레이트 노스에어 앰뷸런스 서비스에서 제트팩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산악 조난자 구조에 나서는 모의 시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진짜 아이언맨 같은 수트를 입고 날아올라서 조난을 구해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현장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제트팩 비행 훈련을 완료를 했고요. 험한 산악 구조 현장에서 제트팩을 착용한 구조대원이 환자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제트팩을 착용한 구조대원은 약 12kg 상당의 의료 장비를 메고도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메고 막 아이언맨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네. 정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아이언맨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부드럽고 그렇진 않죠. 조금 버벅이긴 하는데 진짜 신기해요. 아이언맨처럼 정말 날아오르는 거예요. 양쪽 팔에 2개의 미니 엔진이 있고 등 뒤에 엔진 1개가 더 있다. 맞아요. 야, 너무 멋있죠? 어마어마한데? 너무 멋있죠. 그리고 또 지난 2월 28일에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이 너튜브를 통해서 현실판 아이언맨의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양쪽 팔에 2개의 미니 엔진이 있고 등 뒤에 엔진 하나 큰 거를 달아가지고 우 하면서 이렇게 날아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지면 한 2m, 3m 위에서 헤드라이트로 지상을 비추면서 조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대박.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야. 너무 멋있죠? 멋집니다. 얼마입니까? 개인한테 팔진 않아요 아직. 가게 공개되진 않았어요. 공동구매하면은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 타고 출근하는 건가요? 라디오 하러. 아무튼 조난객 구할 때 훨씬 시간 단축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너무 멋있고 이 모의 시험을 했을 때에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대원이 다리를 다친 등산객을 바로 발견을 했고요. 또 이후에 착륙해서 슈트를 벗고 등산객의 상태를 살핀 뒤에 구조 신호탄 같은 걸 쏴서 다른 대원이랑 함께 구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조금 더 앞에서 이 수트를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19년도 9월에 한 스타트업의 CEO가 세계 지식 포럼에 참가해서 직접
본인이 수트를 입고 그 관람장을 날아다니면서 이 관람객들의 눈을 의심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그 CEO가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는 제트 수트를 입고 집 앞에서 편하게 쇼핑을 가게 되고 또 비행을 일상화하는 도시가 분명히 생겨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날아오르는 것 자체, 비행 자체는 사람들의 오랜 욕망이라서 뭐 그렇긴 하죠. 네. 곧 실현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편리한 기술 발전을 본인 예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만요. 막 날아오르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 우리 날아가지고 이제 막 수트 벗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선 정답자 많을 것 같아요. 오, 번호까지. 많을 것 같아. 자,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등 인격적인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이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생명권, 2번 투표권, 3번 인격권.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미선님이 청해주셨어요.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으면서 입으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인격권이었고요. 3027님, 최윤성님 축하드립니다. 선 정답자시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금소연님, 안가편님, 옥영빈님, 9969님, 5372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역사 속의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히스토리 월드 함께 해볼 건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광고 듣고 선심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짜가가 반친다. 정말 짜가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신신혜 씨 노래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신신혜 씨 존경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요. 사랑합니다. 아니, 두 분이 오늘 굉장히 어울려요. 안에 받쳐 입으신 옷이 색깔이 좀 같은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 전체적인 게 약간 블랙 앤 화이트, 약간 뭐라고 할까, 커플룩 같은 커플룩 아닌 커플룩을 하고 왔어요. 아닙니다. 귀엽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커플룩 아닙니다. 커플룩 아니에요? 그냥 다릅니다. 되게 단호한데? 네네네. 너무 선해 보신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표리부동.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컨셉을 맞췄습니다. 오늘 표리부동 컨셉. 가짜 뉴스니까. 뉴스인 척하는 가짜, 실제인 척하는 가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양이 털 좀 떼고 다니세요, 황kim 교수님. 고양이 털 떼고 온 거예요, 이게요. 그게 뗀 거라고요? 고양이 한번 키워보세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아이고. 고양이 키우기 전과 후가 다 나눠져요. 세상에. 저기 오늘 머리 스타일은 오늘이 제일 낫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대 나갈까? 아저씨. 아저씨. 김영진님이 역사 속 가짜 뉴스라니 너무 기대되네요 하시는데 안 그래도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 가짜뉴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거짓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런 가짜뉴스들 굉장히 많았고 사실 힘을 가진 사람이 가짜뉴스를 동원을 하면은 대중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어떤 실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또 파급효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국면을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짜 뉴스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실수는 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전에 뭐 김일성 사망설 오보 같이. 예. 근데 가짜 뉴스는 의도적으로 뉴스를 조작을 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언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현재 있던 상황들을 크게 키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종류의 뉴스들이 주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또 혐오를 자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흥분하게 만드는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중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저 사람들을 싫어해라 혹은 저 사람들과 싸워라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누리는 가짜 뉴스. 요즘이야 참 매체가 다양한데 예전에는 정말 신문, 라디오, TV 이것만 있을 땐 요 세 개만 장악을 하면은 그렇지. 국민들은 그것만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믿게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옛날에 일제 강점기 기준으로 보면은 TV는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도 거의 조선 사람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신문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그 신문에 만약에 오보가 났을 경우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려나? 그러니까 보천보전투 이런 거. 아이고야. 그러니까 막 무슨 김일성이 네. 대승을 거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건 이제 좀 확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아까 얘기하셨던 그 사례 그러니까 혐오를 조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내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상대가 싸우게 하는 경우에 이제 이 가짜 뉴스가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해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역사들이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김구 선생이 제일 어려워했던 건 1932년 기준입니다. 제일 어려워했던 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똑같이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는 식민지 반식민지가 된 상황이니까 예. 서로 뭔가 애틋한 어떤 연대의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일거에 뒤집은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32년 4월 29일에 일었었던 윤봉길 의사의 홍코공원 의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덕분에 겨우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골이 메워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나? 32년 4월 전까지 싫어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짜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뭐지? 193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선일보 장춘지국에서 뭔가 오보 하나를 서울로 타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만보산 일대에서 중국 농민 800명과 예. 한국 농민 200명이 충돌을 했다. 이거 중요한 사건이지.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가 예. 뭔가 한국인이 중국 농민들한테 굉장히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민족 대결처럼 맞습니다. 예, 다뤄졌죠.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뉴스의 소스는 누가 줬냐면은 그 지역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에서 소스를 줬던 거고요. 그렇지. 실제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실은 중국에 있는 경찰과 그다음에 일본 경찰이 서로 중국인 편 그다음에 한국인은 관할이었기 때문에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한국인의 편에 그러니까 쪽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충돌은 있었지만 사실은 큰 충돌까지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그 신문을 읽고 사람들이 처음 인상받은 것처럼 무슨 그 아주 대규모의 중국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한국 농민들을 무슨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일본 경찰이 중국 농민들을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그쪽에서 분노가 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장춘지국 조선일보에다가 흘립니다. 그랬더니 김희삼 기자라고 하는 분이 그거를 써서 국내로 타전을 해요. 그랬더니 국내에 있는 조선일보가 그걸 당연히 받아 쓰고 동아일보를 포함한 다른 신문들이 그걸 재인용을 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에 있는 화교타운을
다 공격을 합니다. 아이고 호떡집 불났네. 맞습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호떡집 불났네란 말이 나올 정도로 화교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 상점이나 그렇죠. 거리 이런 데를 전부 공격을 했군요. 한국인들이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차이나타운 하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너무 노골적인 인종 공격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조선 총독부가 그걸 말려야 되는데 예. 일단은 그게 뉴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이 상황은 폭동으로 번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팔짱 끼고 보고 있었던 거고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 만보산 사건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알려져 있는데 그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렇지. 예. 화교가 무려 139명 이상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139명 이상 피살됩니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아니 한국인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 만주에서 우리 갓. 동포가 당했으니까. 그리고 부상자는 그거에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맞게 되고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오보였던 거를 확인을 하죠. 오보였네. 그래서 오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오보 방송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사를 송출했던 김희선 기자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어머, 왜 뭔 일이야? 그거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고요. 어머.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이 기사의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렇지. 그 내용을 그대로 송출한 게 문제였고 예. 그거를 재인용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중의 민족 감정으로 발현이 됐던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일이 끝나느냐? 당연히 예.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 기사는 다시 어디로 타전되냐면 중국으로 타전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 동포들이 그러면 또 한국에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공격 현상은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 이 정서가 바로 뭐냐면 혐한. 예, 한국인들에 대해서 혐한. 그렇지 않아도 뭐 독립운동이다 뭐다 하갖고 와갖고 여기저기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중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감정의 골은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그러니까 1931년이면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날 텐데 만주 쪽은 이미 이제 이른바 일본의 군사력이 동원됐지만 중국 내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임시정부로 볼 때는 이거는 뭐 활동 근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사, 1932년 4월 달에 윤봉길 의사인데 이 두 개의 의거가 그나마 이 부분을 봉합하는 그래서 앞에 그 오보로 있었던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 31년 이후에 만보산 사건이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국내에 있는 YMCA를 포함한 사회주의 단체들 그다음에 일반 사회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죄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또 32년쯤에 다시 중국에 송출이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그 모금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문제. 근데 너무 끔찍하네요. 네. 아니 오보 때문에 다 몰려가서 사람을 죽이다니. 호떡집 불났다는 말은 그 솔직히 좀 약간 하면은 안 되는 표현이긴 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사람이 많이 죽은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만보산 사건은 뭐 한국과 중국의 어떤 농민들의 충돌로 인해서 국내에 뭐 감정이 안 좋았다 요 정도로만 표현이 있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은 되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또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꼭 뭔가 이게 화가 날 만한 기사라면은 좀 기다렸다가 그렇지. 팩트 체크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거기에 대한 보충 어떤 자료를 올릴 때까지는 좀 참는 것.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리베를 만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뭔가 기사를 읽었어. 아니면 뭔가 뭐 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시판에 이렇게 누가 퍼왔어. 이게 딱 보면은 뭔가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화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걸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들을 읽었는데 내가 화가 나. 그게 그러면은 또 확대가 되고 또 그렇지. 왜곡이 되고 화가 날 때는 한번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영어에는 sleep on i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뭐냐면 그거를
베고 하룻밤을 자라 이 말인데 오늘 내릴 결정, 욱해서 내릴 결정하지 말고 sleep on it. 하룻밤 잔 다음에 워워 진정하고 내일 결정을 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왕 그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이거 기억나시죠? 유진, 너는 조선인이야 미국인이야? 진짜 너무 어색한데? 똑같이 않나 유진? 진짜 너무 어색한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드라마 맞는 거죠? 아니라고 제가 빌고 싶은데. 러브가 무엇이요? 그 사랑의 불시착인가? 아니야 뭐지 그래?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이 왜 나와 갑자기? 미스터 선샤인 맨 첫 장면 보면은 거의 첫 회에 보면은 예. 이병헌이 어딘가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전투 장면이 그게 예. 1898년도 이제 미스페인 전쟁, 미서 전쟁이거든요. 약간 드라마가 과장을 좀 하긴 했어요. 원래 미서 전쟁, 미스페인 전쟁 1898년의 미서 전쟁은 미국에서는 피크닉 워라고 해서 소풍 같은 전쟁이었다 해요. 당시 군사력은 스페인이 미국에 잽도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예. 너무 쉽게 미국이 이겼고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났지만 대부분 다 현지에서 쿠바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했어요. 참 미스페인 전쟁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스페인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쿠바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냐면 가짜 뉴스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어요. 의도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언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황색? 노란색이 뭐가 잘못 있다고? 뒤 배경도 지금 SBS 다 노란색인데 지금. 지금 SBS를 비판하시는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치평론가로 지지난주에 만세! 새로운 직업을 SBS 만세! 공표하셨는데 SBS! 슬슬 이제 시동 거시네요. 무슨 방송 3사입니까? 방송 1사예요. SBS. 황색이다. 무슨 황색이야. 이게 옐로 저널리즘이라는 게 왜 나오냐. 옐로 저널리즘 때문에 미서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예. 1800년대 후반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셉 퓰리처상의 퓰리처가 퓰리처상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물로 알고 있지만 그냥 돈만 밝히는 언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월드라는 그 신문을 운영을 했는데 오직했으면 이런 말 했다니까요.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다. 무조건 가짜 뉴스라도 재밌게만 만들어라. 그렇지. 모든 기사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 조셉 퓰리처가 뉴욕 월드라는 신문사를 운영을 했고 굉장히 잘 팔렸어요. 맞아요. 근데 경쟁사가 등장을 했네. 뉴욕 월드라고. 이건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또 만들었어요. 윌리엄 허스트가 가만 본 거예요. 퓰리처 신문 저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잘 팔리냐 했더니 뉴욕 월드의 일요일 판에 그 만화가 있었는데 옐로우 키드라고 해서 진짜 노란색 옷을 입고 아이가 등장한 만화예요. 이게 히트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스트는 그래. 저 만화가를 스카우트해자. 그래서 거액을 들여가지고 뉴욕 월드 퓰리처로부터 만화가를 스카우트해 와요. 퓰리처는 열받죠. 너 이거 상도도 어긋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벌로 저쪽으로 갔는데 만화가 저쪽으로 갔어도 우린 만화 계속 연재한다. 퓰리처가. 다른 만화가 데려와가지고 똑같이 그리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뉴욕에는 뉴욕 월드랑 뉴욕 저널 두 신문에서 동시에 옐로우 키드라는 만화가 연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이러면서 조금 더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뉴욕 월드랑 뉴욕 저널이랑 치열한 정말 유치한 전쟁을 벌이는데 이쪽에서 이만큼 자극적인 기사를 내놓으면 저쪽엔 더 자극적인 기사를 내놓고 여기 그러니까 막 뉴욕 저널에서 썬킴이 3번 결혼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박광일은 여자였다. 그쪽에서 썬킴 아니다. 썬킴 30번 결혼했다. 박광일은 화성인이다. 왜 자꾸 박광일 이런 걸 내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이 옐로 키드 가지고 전쟁을 벌인다 해서 황색 언론 옐로 저널리즘이 말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널리즘 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책도 여러 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재밌으니까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화성인이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옐로 저널리즘이 만들어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렇지. 근데 그때 마침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이 쿠바가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스페인과 쿠바가 굉장히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인은 쿠바의 영유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 그런 반면에 미국은 플로리다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쿠바인들 스페인 본국과 사지 말고 가까운 우리 미제 사. 싼 값에 해줄게. 당연히 쿠바 사람들은 싸게 주니까 미제를 사서 썼을 거 아닙니까? 스페인 본국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싫지. 그래가지고 군대를 파견해서 이 반란군 농민들을 진압을 해버려요. 아이고. 여기서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저거 스페인 정복자들 어차피
지금 남북 전쟁 이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하나로 지금 통일된 상태고 이제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정복할 차례인데 저 쿠바를 점령하고 있는 스페인이 정말 눈에 가신데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명분이 없나 하다가 다음 얘기 다음에 할까요? 아니야. 잠깐. 야 절묘했어. 이 아침 드라마 절묘했어. 절대 채널 못 돌아가. 나 지금 얘기 듣느라서 KBS, MBC 못 돌려 이제. 네 시간을 체크 못 하고 있었는데 정확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역사 속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 골라서 주목하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외면해버리는 이 심리학 용어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나 TV나 이런 데서 자주 등장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확증 편향, 2번 방어 기제, 3번 콤플렉스. 힌트 가능한 분? 술떡 먹고 싶어요. 증편. 증편 향이 좋잖아요. 빨리 증편. 증편. 중국 여행이 가능해서 이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확 증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지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K-윌의 러브 블러썸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용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진님, 이야기도 힌트도 너무 맛있게 해주시네요. 윤혜빈님, 역사 이야기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정희님은 정치색은 절대 못 바꾼다는 거 살아보니 느껴지더라고요. 종교랑 정치색은 절대적인 확증 편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야에서 많이 보이긴 하지. 그렇죠. 아까 굉장히 뭔가 용감하게 한 어떤 특정 매체에 대해서 황색 언론사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하시더니 방금 또 이 종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하시네요. 제가 언제 영국의 가디언지를 욕했습니까? 가디언지는 정론지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미서 전쟁 얘기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하고 잘 안 하지. 프랑스를 블란스라고 하고 예전엔 다 빵집은 블란서 빵집이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블란서 빵집. 배고프다. 누가 LA라고 해? 나성이라고 했죠. 나성? 은 좀 옛날인데요. 그거. 나성?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 노래 모른다고요? 나 오늘 왜 저러지? 역사책에서 봤어요. 역사책에서 봤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미스페인 전쟁 1898년도 결과적으로는 미스페인 전쟁은 객관적으로 스페인이 미국과 싸울 처지가 안 됐어요. 옛날의 스페인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싸우고 싶은 거지 지금. 미국이 스페인을 물리치고 쿠바를 비롯한 카리브해를 다 꿀꺽 잡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국이 쿠바에 당시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에 물건을 팔려고 해도 이제 스페인 본국이 딴지를 걸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도 이제 사업을 하러 이제 쿠바에 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쿠바에 있는 미국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순양함 메인호라는 배를 군함을 쿠바 수도 아바나항으로 보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하던 짓인데. 그렇죠. 통킹만도 그렇고. 예. 그런데 1898년 초 쿠바 수도 아바나항에 정박돼 있던 미국 순양함 메인호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요. 폭발을 해가지고 260명 이상의 미군 수병들이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스페인은 즉각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 사고니까 미국과 스페인이 공동 조사를 하자. 미국은 무슨 소리냐? 이건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스페인 당신들이 한 것 같으니까 이건 책임을 져라. 이걸 딱 보고 있던 두 황색 언론, 뉴욕 월드랑 뉴욕 저널. 지금 한참 이제 전쟁과도 같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렇죠. 예. 야, 꺼리 하나 물었다. 이제 우리 판매 부수 팍팍 오를 때가 됐다. 당시 미국 분위기도 그랬어요. 스페인을 응징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들을 입맛에 맞춰야지 판매 부수가 오를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자극적인 경쟁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 월드랑 뉴욕 저널이. 뉴욕 월드가 처음 시작했어요. 이거는 스페인이 설치했던 기뢰가 폭발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랬더니 뉴욕 저널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사실 그 기뢰를 설치한 것은 스페인 국왕이 내린 명령이다. 국왕이 직접 명령했다. 이야.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멍군 장군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 이제 독자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읽으면 좋아하지. 자극적으로. 스페인 싫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국의 여론이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스페인 응징하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딱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정말 전쟁하기 싫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여론들이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자 해서 전쟁을 일으켰었는데 정말 잽도 안 되게 스페인은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뭐였냐면 딱 그 뭐라고 할까 일단 청일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에서 안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러일 전쟁도 보통 요동반도에서 일어났고 미 스페인 전쟁은 쿠바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져요. 스페인이 완전 져요. 미리 근데 미국은 좌표를 설정하고 있었어.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럼 우리가 피해 보상을 뭐로 받을까 강화회의에서 딱 미리 정해놓았던 것이 뭐냐면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필리핀이 공식적으로 미국 식민지가 돼요. 그렇지. 그리고 괌 요즘 뭐 격리 없이 갈 수 있대요. 괌도 그다음 왜요? 그런 거 조사하고 다니시는구나. 격리 없이 갈 수 있는 곳. 맨날 검색한다니까. 괌도 그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괌이 그때부터 미국 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는 약간 미국이 꿀꺽하기보다는 미국의 보호령 안에 둬버리고 그리고 그 유명한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조차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큰 땅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꿀꺽 삼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필리핀이 미국 땅이 된 거, 괌이 미국 땅이 된 거 이건 다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 가짜 뉴스 두 언론사 사이의 가짜 뉴스 경쟁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지고 이런 파장까지 나왔다. 그렇죠. 이야 대단합니다. 스페인이 그래도 한때는 이 바다를 호령하면서 세계 최강의 함대를 누렸던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허무하네요. 이 미서 전쟁에서 스페인이 졌잖아요. 짐으로 해서 남미도 이제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그 화려했던 스페인 대제국 항해 시대는 그거로 엔드 종료가 돼버립니다. 역사란. 그래요. 재밌다. 우리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서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 신문이라는 게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신문이 없던 시절에는 뭐 소문 아니면 첩보,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7년 8년까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이 가짜 뉴스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 7년 전쟁은 6년이나 5년 만에 끝날 수 있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외란을 7년 전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다. 1, 2년 단축시킬 수 있었을 거다. 뭐지? 라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요시라의 가짜 뉴스입니다. 요시라의 가짜 뉴스. 네. 이 요시라가 누구냐면은 대마도 영주인가? 맞습니다. 대마도 사람이에요. 영주는 아니고 대마도 사람이었는데 고니시 휘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돌아가서 다 복귀를 했잖아요.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토요토미가 조선으로 침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니시는 가또 탓을 가또는 고니시 탓을 하는 거죠. 네가 협상한다라고 다 분위기 깼고 네가 철모르고 뛰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더 커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문제는 이들을 5년 동안 봤던 조선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 특히 그쪽에서는 우병사 김응서가 여기다가 계속 고니시 쪽에 뇌물을 받으면서 정보를 왔다 갔다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 정보도 주면서 그쪽 정보도 받는 일종의 전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시라가 어느 날 긴급 첩보를 김응서에게 전달합니다. 가또가 지금 배를 띄워서 1월 중순에 조선에 올 겁니다. 이순신을 보내서 경멸하십시오. 그랬더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니네 나라 군대인데 그랬더니 잘 아시면서 우리 가또 싫어합니다. 우리가 조선 이기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가또가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김응서가 바로 올려서 카톡으로 정부에 보냅니다. 카톡.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단하다. 정말 잘하셨어요. 나 감동해서 진짜. 이런 유명한 감독을 왜 안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이거를 바라보고 이제 중시회의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맞다. 그리고 아마 그렇다면 갓도에 대한 이 정보는 맞을 거다. 그러니 이순신을 보내서 공격하게 하라. 그래서 다시 이순신에 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탁 받아보니까 1월 초에 부산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니까 그 휘하에 200척의 배가 있을 때입니다. 선조가 막 이모티콘 보냈어. 그렇죠. 막 인상 쓰면서 공격 막 이러면서 야옹이가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 빨리 가라. 네. 그랬는데 이순신 아무리 봐도 이 정보의 소스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도 계속해서 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상황 판단과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뉴스 자체가 가짜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왜냐하면 갓도가 1월 12, 13일 날 부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는 진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가 굉장히 영양가가 없거나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정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보에 따라서 이순신이 부산 앞바다로 들어가면은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는 알고 있기로 전쟁이 소강 상태로 됐다가 다 복귀한 것 같지만 2만 명이 한반도 남쪽 해안에 성을 치고 왜군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부산이 가장 큰 부대가 있었고 다대포 그다음에 안골포 이런 곳에 전부 다 외성을 쌓아놓고 그렇죠. 외성지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이로 조선의 배가 들어가면은 일본에서 넘어오는 갓도 부대와 합류하겠네. 그다음에 해안에 있는 부대 사이에 협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첫 번째 그게 정보를 믿을 수 없고 두 번째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뛰어드는 건 불나방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나중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 안 나갔다며 결국은 1월 중순에 넘어왔다는 정보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안 나갔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요시라가 진짜 가짜 뉴스를 하나 덮어냅니다. 김웅서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가 이순신한테도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게 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조선은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이걸 선조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그 얘기를 우리나라한테 그 얘기 했다며 너네 신하들은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죠. 왜냐하면 김응서랑 연결이 되었지 이순신이랑은 그 연결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에 뭐야? 선조가 잡아들여.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넘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깰 때다. 왜냐하면 바다 쪽에는 적이 없고 육지 쪽에만 적이 있으니까 배를 몰고 가서 부산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군을 막 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척의 배를 깼어요. 널리 알려진 부산해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체포가 됩니다. 2월 초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의종군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이 내용이 그해 7월 달에 이제 그 통제사가 바뀌게 되잖아요. 잘 알려진 것처럼 원균으로 통제사가 바뀌게 되는데 한 번 더 또 이루어집니다. 가라. 그런데 원균도 처음에는 거기에 그렇지.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통제사가 돼 보니까 이거 가는 게 바보짓이거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때는 도원수가 권율이었는데 권율이 잡아다가 곤장까지 곤장을 치니까 결국은 권율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월 달에 배를 몰고 역풍이 부는 그곳에서 한산도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결국은 칠천도 앞에서 200척에 이르는 배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러니까 배설이 12척을 사실은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그 12척이 살아남은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으로 갈 수 있었다고 본다면은 사실은 이 요시라의 반간계라고 하지만 가짜 뉴스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면 그리고 전쟁은 장수가는 거다라고 그렇지. 하는 기본 원칙만 지켰다면은 한번 전해줬는데 이순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여기서 왜 안 가냐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산도 대첩 말씀하신 김에 한산도 대첩은 그 일본의 그 오사카 해적이었던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그렇죠. 그 이순신 장군이랑 대결한 거잖아요. 예. 박살이 나잖아. 네.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오사카 해적이요. 그 아시다시피 근데 한산도 대첩에서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한산도에 올라가요. 한산도가 그때 이제 무인도였거든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미역만 먹어. 미역만 일주일 동안 먹다가 원균이 약간 그 겁먹어서 그 길을 터져서 겨우겨우 일본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한산 대첩이 이제 1592년 7월 8일인가? 7월 8일이죠. 와키사카 야스하르노 집 안은 지금도 7월 8일이 되면 그날을 기리면서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지금 후손들이 네. 자, 왠지 가짜 뉴스 같은데. 왠지 가짜 뉴스 같은데. 자, 진짜 가짜 뉴스가 전쟁을 일으킨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리 또 옹디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가 이제 겨우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의 목전에 와가지고 철혈제상, 철혈제상. 마지막으로 이 깨부숴야 될 그 경쟁 상대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그러니까 이 독일 민족은 무조건 어떻게 프랑스랑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안 돼?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안 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스트리아 박살내고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박살내야지 대통일 과업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비스마르크가 생각을 해요. 빌헬름 황제도 그렇고. 그때 마침 행운의 여신이 이제 비스마르크한테 이제 미소를 지어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건너 저기 스페인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쫓겨나서 프랑스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왕자리가 없잖아요, 스페인이요. 그래서 스페인의 구테타 세력이 이제 뭘 하냐면, 다음 왕을 누가 할까? 우노 도스 트레 꽈트로. 올라. 돈 키호테. 아는 거 다 나온다. 호세. 붓도 닦고. 그래서 스페인 구테타 세력이 빈 왕자리를 누구 할까 하다가 당시에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국왕의 사촌형이었던 레오포드 왕제를 데려와가지고 왕자리 시키자 이걸 해요. 그 물어봐요. 그 프로이센에 이거 사촌형 좀 보내라고 스페인 왕 시킬 테니까. 빌헬름 행제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긴 좋지만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예요. 상도덕에? 저쪽에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 쫓겨났는데 아무리 왕자리가 좋다고 해도 사촌형을 보낸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이사벨라 여왕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거부를 해요. 땡큐 but no 땡큐. 빌헬름 그 왕이 그 당시에 그거를 비스마르크가 요거면 조금만 뉴스를 가공하면은 이거 전쟁 명분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뭘 하냐면 실제로 프랑스 국왕 그때 나폴레옹 3세였는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대스페인 제국과 프랑스 제국의 왕위 계승 문제에 감히 동네 꼬마인 프로이센 너희들이 끼어들어? 프로이센이 왜 까부냐? 이 프로이센 같은 국가가 이 대제국 문제에 끼어드냐? 그래서 당시 프로이센 주재 프랑스 대사를 빌헬름 국왕한테 보내 항의하라고. 그래서 대사가 직접 가서 항의를 했어요. 프랑스 대사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어디 낄 때 끼어야지 진짜. 이거는 프랑스와 스페인 일입니다. 어디 그냥 프로이센 주재. 좀 군사협정할 때 약간 그 북한 대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이제 저는 북한 쪽. 네, 그러니 꼬시기.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 프랑스 대사를. 요거를 비스마르크가 가공을 해요. 프랑스 대사가 빌헬름 국왕 앞에까지 왔다가 문전박대당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망신당하고 돌아갔다. 요 사실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프랑스와 프로이센 언론에 흘리는 게 아니라 영국 언론에 흘려요. 영국에다가. 왜냐하면 제3자인 영국의 언론이 그게 보도가 되면 더 객관성, 신빙성이 있다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그렇지. 영국 언론은 딱 흘려. 영국 언론이 대서특필한 거예요. 프랑스의 대사가 프로이센 국왕한테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프랑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프로이센 박살내자. 프로이센 박살내자. 위 이다도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멀쩡히 잘 사시는 분은 성함을. 그럼 이다시골 그러면.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끌어오르니까 당시 이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이센 정도는 그냥 박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선전포고를 해요 프로이센한테. 그렇지. 근데 예전의 프로이센이 아니었어. 바로 철혈제상이 비스마르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프로이센이었어요. 비스마르크는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 바로 반격을 치면서 어떻게 얘기냐면 정말 똑똑한 인간인 게 비스마르크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랑 프로이센이랑. 뭐라고 얘기냐면 동네 강대국 여러분들, 강대국인 프랑스가 약소국인 프로이센을 또 괴롭힙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영국과 러시아가 참전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거니까. 그렇지.
결과는 어떻게 됐냐? 파리를 2주 안에 포위를 해가지고 그 유명한 뭐라고 할까 고립 작전을 펴서 당시에 그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까지 잡아먹었다고. 아이고. 그리고 나폴레옹 3세도 비스마르크한테 직접 포로로 잡힙니다. 결국 프로이센의 작전이 다 누구냐 비스마르크 작전이 다 성공해서 1871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그렇지. 독일인들이 다 모여서 통일 독일을 선언합니다. 가짜 뉴스로 이루어진 독일 통일. 이게 뭐 어떤 그 독일 제국 리즈 시절이다. 그렇죠. 리즈 시절 히틀러 등장 전에 리즈 시절이네 이게. 독일 관계자 여러분들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독일에 억하한 적 없습니다. 왜 뭐 독일 오히려 뭐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럼요. 비스마르크 시절은 독일의 뭐 최고 빛나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너무 뭔가 무슨 영웅 신화 같잖아요. 비스마르크는 정말 대단한 재밌었어. 네. 재밌어서 최고였어요. 강하수님, 썬키님 너무 웃겨요. 밥 먹다 뿜을 뻔했어요. 그 코로 나오면 되게 아프신데 그거. 많이 평소에 많이 나오시나 봐요. 김지원님 열정적으로 갖춰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황성현님 진짜 역사 개그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늘 뭔가 한 지난 6주 동안 굉장히 그 방송 태도가 불량하고 준비도 잘 해오지 않고 하다가 오늘 굉장히 마음을 먹은 듯한 머리도 단정하고 왜냐 말도 잘하고 오늘 마음에 들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때문에. 참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서울 전화 02로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으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역사 속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더욱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코너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돌발 퀴즈 정답 1번 확증 편향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무슨 일들 있으셨을지 문자들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진님, 오늘 쉬는 날이라 남편과 벚꽃 구경하러 갔는데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25, 21 보고 교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입은 교복을 찾아서 입고 다녀왔습니다. 나이는 40이 훨씬 넘었지만 교복 입으니까 제가 16살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교복이 맞아서 입고 다녀왔네요 해주셨어요. 이요, 벚꽃 구경을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을 입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근데 그래도 되나? 되겠지. 사이즈만 맞으면 뭐 되겠지. 근데 순간적으로 잠깐 이거 합법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입어도 되는 거고. 박경진님, 대단하십니다. 그때 16살 때 입던 게 딱 맞는군요. 남편분도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웠으려나? 잘 모르겠네. 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기훈님, 중학교 동창 중에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올 가을에 결혼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제가 결혼할 때보다 더 기쁘죠? 늦게 하는 결혼이지만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하네요. 연습 좀 해야겠어요. 혹시 결혼식 사회 잘 보는 팁이 있을까요? 결혼식 사회 잘 보는 팁.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눈치를 잘 봐서 어른들이 이거 결혼식은 이미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은 본인들 행사가 아니에요. 어른들 행사지. 전혀 아니야.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식을 이제 막 끝마친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는 거. 결혼식은 우리 행사가 아니구나. 어른들 행사니까 그 어른들 눈치를 잘 살펴서 어른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딱 그 선만 잘 지키면서 개그도 하고 그러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김두래님이 청해주신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듣고 오겠습니다. 안기영님이 청해주신 데이브레이크의 팝콘까지 듣고 왔습니다.
9026님. 웅디 요즘 웃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주변에서 표정이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고 해서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웅디처럼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미소가 아름답다는 남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웃을 때 예쁜 얼굴 진짜 그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하는 거지. 웃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니까. 웃을 때까지 예쁜 얼굴인 거는 어려운 일이지 않나. 너무 큰 욕심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연습해서 되는 거면은 9016님 하셔야죠. 근데 자연스럽게 웃는 법이라. 많이 웃어서 나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금덕님.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사는데 공교롭게 남편과 엄마만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엄마랑 남편이 24시간 함께 있어야 돼서 남편이 혹시 불편해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장모님과 함께라서 외롭지 않다고. 장모님과 흘러간 옛날 드라마나 실컷 봐야겠다면서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이 남자가 내 남자라서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해주셨어요. 어이구. 남편이 또 나의 부모와 사이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와 사이가 좋으면은 그것도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아닌 경우들도 이제 왕왕 있다 보니까 이금덕님 말씀처럼 행복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보기 좋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8745님이 청해주신 제니퍼 로페즈의 If You Had My Love, 그리고 2234님이 청해주신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문과 함께하는 날이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엔딩송 김인호님이에요. 이석훈의 여행 신청합니다. 여행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요즘 바쁘다고 행복한 엄살을 부리네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여행사 요즘 여행 많이 가나 보네. 자,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산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